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화려한 백수로 데뷔한 대전의 유권자 김종남입니다. 각 당이 공천 대상자를 속속 발표하며 기가 달아오르고 있죠. 시민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잘 모르네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인터넷 대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대담은 20분간 각본 없이 무작정 진행할 겁니다.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이후 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제가 총선 후보자 한 분을 집중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부 대상은 민주통합당의 동구에 출마하신 김창수 예비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김창수 후보 많이 보셨죠? 후보님. 같은 이름의 후보가 대덕구에 있어서 어떻게 덕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수입니다. 저는 한 대학교 입학하던 해부터 약 한 15년 정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전에 와서 약 한 15년간 살면서 여러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두 가지 경험 중에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경험 속에서 어떤 소중한 그 열정, 무슨 일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열정과 또 이후 15년 동안의 삶 속에서 얻어낸 어떤 전문가적 식견 혹은 전문가적 창의력 이 두 개를 결합시킨다면 정치가로서도 하나의 전망과 비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출마하게 된 김창수입니다. 그냥 웃으셨는데 제가 같은 이름의 상대 당 후보 예. 있어서 덕을 좀 보셨냐고 그랬는데 덕 본 게 없으세요? 아니요, 예민한 문제라서 지나갔으면 했는데요. 덕 본 거 있습니다. 또 덕 본 만큼 아마 손해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도 약한 제가 처음에 돌아다닐 때는 덕을 봤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민통합당 입당을 못하시고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서는 또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거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놔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창수 후보님, 인지도 낮다 그러셨잖아요. 얼마 나오는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 총선에 맨날 오셨어요. 저처럼 할 일이 없으셨나? 꼭 하고 싶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금배지에 도전하시고 국회를 점령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출마의 변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심사 때도 인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올해가 선거의 해죠. 4월 총선이 있고 12월 대선이 있는데 제가 중점을 두는 선거는 사실 대선입니다. 대선이고 정권 교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게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거에 복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총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태가 출마하겠다 싶어서 출마를 했고요.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진실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결론이 무관심이나 그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때 가장 그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이뤄낼 때 효과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또다시 시민 한 사람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를 바꾸는 주역으로 나설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오랜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엔 나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 후보님 이따 말씀하실 때 저쪽 카메라를 이쪽 카메라를 좀 봐주셔야 유권자들하고 소통이 되십니다.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를 점령하고 싶어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거 좀 미묘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창수 후보님의 이력이나 같이 사시는 만화님의 성향을 봤을 때 정당이 민주통합당이죠? 갈등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출마를 결심하고 당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없었는데요. 출마를 결심하고 당을 선택하면서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한 1년 이상 됐죠.
끊임없이 대화하고 풀었습니다. 오히려 민주통합당보다 그 여타 진보당들이 더 대중과의 교감에서는 더 폐쇄적일 수 있다.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개방적인 정당이 차라리 진보통합당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계속 저는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예들을 했고 다행히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정책들을 보면서 내 말이 많이도 맞았다. 물론 미완의 과제가 많습니다. 혁신해야 되고 화학적 통합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또한 야권연대라는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도 다 결판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갈등이시다. 제가 전화드려서 열심히 도와드리라고 할게요. 예. 네. 지금 소통과 개방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집중하는 선거운동 방식, 계층 있으신가요? 10월 26일 작년이죠.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박원순 캠프는 당연히 타운홀 미팅 방식을 선호하고 그렇게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도 그걸 따라하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좀 읽었습니다. 저 또한 그걸 선호하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그 정해진 일정 때문에 그걸 충분히 못하는데 향후 공약을 구체화하고 다듬는 과정에서는 그 타운홀 미팅이 필수고 그 과정에서 교감하는 게 말 그대로 소통이다 이런 생각하에 생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랄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를 후원하려는 종교단체 그리고 독지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대안을 도출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꼭 배지를 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 경쟁력 이런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피해가겠습니다. 예쁘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열정 이게 아직도 식지 않았다 이런 걸 몇 군데서 좀 발견했고요. 또한 앞으로 그 전 15년 동안 쌓아온 어떤 식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책 입안이랄지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자신이 있겠다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하는 건데 이건 제 이제 자신감의 표현일 뿐이고 실로 중요하고 현실화돼야 될 것들은 앞으로 진짜 그걸 이뤄내느냐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밝히기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아무래도 저 자신입니다. 정치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어느덧 저도 불평분자에 힘없는 나약한 결국은 담벼락이 되고 욕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있구나. 내 삶의 전체 부분으로 끌어안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런 질문 앞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뛰어들고 이 분야를 택했으니 10년간 집중하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10년만? 약 한 10년, 15년 정도? 이번 그 총선을 보면서 국민들은 다 이걸 바란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바꿀 정치인, 내 꿈을 이뤄줄 국회를 아마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런데요, 좀 묘하죠? 국민의 대표인데 또 지역의 대표이기도 해요. 물론 비례대표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김우국 밖에서는 지역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이제 나오셨고요. 그만한 인품과 이제 자질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미 FTA 문제도 있고 4대강 문제도 있고 또 조중동 종편과 관련된 언론학법 문제도 있고 이런 그 국가적인 아젠다와 관련해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민주통합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후보고요. 이젠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행이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보다는. 전 큰 틀에서 국가적 아젠다와 지역적 아젠다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강령과 정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큰 틀에서 목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국가, 그리고 통일과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재편, 동북아 질서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지역 현안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헤쳐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당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동구의 어떤 지역 현안들을 다루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 교육 격차, 복지시설 강화, 문화시설 강화 이런 문제들을 공약으로 지역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안 문제 한미 FTA나 KTX 민영화 이런 문제는 KTX 민영화는 좀 명백한 거니까요. 근데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에 제가 녹색이 부족해서 불만이에요. 저는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4대강. 예. 탈핵에 대한 혹시 개인적 견해를 좀 갖고 계시다면 잠깐만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민주당 강령 정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민주당 강령 정책을 많이 좀 대중적으로 전파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24가지 정책 대안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얘기고 저는 또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4대강 원상 회복돼야 됩니다. 탈핵 맞습니다. 물론 대안을 세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만 탈핵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게 우리의 지금 과제다. 이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전에 이제 정가 소식을 들어보면 여권이 뭉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 통합 얘기도 나오고 보수 대연합이 될 거다. 그래서 야권 연대 없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 정권 교체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올해는 선거의 해고 총선은 대선 승리를 위한 징검다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야권연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두관 지사님이 지난 15일에 입당하셨고 박원순 시장님이 엊그제 입당하셨는데 그분들 일성도 야권연대를 강조하시고 민주통합당의 오만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저는 야권연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언적으로 선거용 연대가 아니라 내용적 연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된다 쳐도 생활정치에서는 그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분야 충분히 많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연대? 하는 거 좋다. 어차피 대선에서 보수대, 진보대 연합으로 대회전을 치를 텐데, 좋다, 뭐, 겁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이 공천 후보자를 선정을 했고, 동부는 지금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하기로 한 거죠? 경쟁력이 있는 걸로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하신 건데, 당 내에서 나머지 2명의 후보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더 나은 게 있다면, 아까는 치명적인 정치적 매력 말씀 여쭤봤는데, 지금은 당내 다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차별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각각 인물과의 어떤 비교이라기보다는, 기세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제일 늦게 후보 등록을 했고, 제일 늦게 후보 등록을 했다는 거는 예비후보로서 활동한 시간이 제일 짧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통과한 3명 안에 들었다는 것, 이거는 상승세를 탄 거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좋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저도 또 속도감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하죠. 좋네요.
성장 과정 중에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떤 그 닮고 싶은 인물이 있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제 조건과 상황을 보면 정치에 입문하는 게 좀 무모할 수도 있고 좀 조건이 완비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결행을 한 건 좀 DNA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 DNA 유전자가 있으시다? 예. 그게 DNA가 유전자라기보다 유전적인 인자라기보다 건너뛴 유전자든 뭐든 간에 가슴속에 좀 그런 게 있었고 이걸 항상 제어하던 혹은 이걸 하던 건 우리 이제 학생운동할 때 이 학생운동이 나중에 정치가로 데뷔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박관념적으로 가졌었거든요. 사실 2002년 대선에 참여할 걸 요청받은 적이 있었고 2004년 총선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에 있는 선배 후배들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있는데 거절할 수 있었던 게 참을 수 있었던 게 아니 세상 경험이 짧다 좀 하방을 해야 된다 밑으로 가서 사실 사회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커올 때 쭉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정치가를 딱히 지망하진 않았지만 정치나 하여튼 좀 가슴에 담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택동이 모델이거나 아니면 신문 상록수의 그 영신이었나요? 그게 모델이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좀 재밌게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이번 총선에서 핵심이 사실은 2030 세대 마음을 민주통합당에도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에도 진보신당에도 안 주는 그렇죠. 무당파층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건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를 찍어달라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2030 무당파층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2030답게 저는 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공약을 제기하고 자 이렇게 제기했으니 우리를 따라와 달라가 아니라 저도 2030들 얘기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막혀있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일례로 대전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후보님 공약을 보다 보니 저희한테 어필하는 게 없습니다. 후보님 공약 가지고는 저희들이 소구력을 가질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소통을 해봅시다. 마을 기업이든 생협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게 적극적인 참여 의지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겪을 것들을 겁내지 않는 이런 게 어떤 이거 못하는 거다. 시혜적인 어떤 정책 가지고 당신들이 선택하려 든다면 또다시 이렇게 땅을 치면서 또 속았다 이런 얘기밖에 못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만들어가자. 저는 문턱은 낮추고 문은 활짝 열 테니 와서 제안하시고 뭐하고 하면 제가 힘 닿는 대로 가능한 대로 지원하고 협의하고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적이 있는데요. 정책 기반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걸 풀어나가는 실제 핵심적인 힘은 2030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분노에서 나온다. 분노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역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건방지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런 소통 속에서 세상은 하나하나 변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협이나 사회적 기업 이게 사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고 이런 친구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풀뿌리 운동을 했거나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4050 부부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를 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인컴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어르신들하고 폭도 좀 많이 넓혀 나가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생협이나 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40대, 50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대, 30대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제가 중시하는 이유는 이런 생협이나 마을기업 등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공적 자금을 이렇게 탐내서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렇거든요. 조금 성장은 낮지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젊은이들이 좀 뛰어들어서 노인복지, 교육 지원, 뭐 이런 그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들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로컬푸드 생협 같은 것들을 젊은이들이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노인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없을 수 있는데 그건 하도 많이 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 일정하게는 진행되고 있더라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0분 충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창수 후보에 대한 면면을 시민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30초씩 같이 나눠 쓰죠. 네, 알겠습니다. 여타 후보에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또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표가 탐나는 사람입니다. 대전 동구에 3명이 지금 그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의 정견에 동의하시거나 저의 어떤 비전에 동의하신다면 29일까지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날에 등록해 주시고 또한 저를 선택해 주시면 그야말로 정권 교체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으로 동구 국민 여러분, 김창수를 기억해 주시고 김창수를 지지하고 선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4월 11일 국회를 바꾸고 싶으시죠? 그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대답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앞으로 이 동영상 계속 많이 퍼날라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싶고 투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났나요?